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복통이나 설사,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의 장 트러블은 90%가 음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장이 과민하고 예민해지는 경우 과민성 장 증후군이 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 위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적 복통이나 복부의 불편감이 반복되고 설사나 변비 등의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장 트러블은 큰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예측하지 못한 때 복통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불편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복통이나 설사, 변비 같은 이상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식품은 포드맵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포드맵 식품이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되는 당 성분인 과당, 젖당 등의 포드맵이 많이 든 식품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소화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아 대부분 대장에 남게 되는데 수분을 머금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고 장내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복부 팽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포드맵 식품으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식재료인 생양파, 생마늘, 양배추, 콩류가 있고요. 배나 복숭아, 수박, 사과, 각종 음식 소스 역시 포드맵이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장 트러블을 유발하는 식품은 고지방 식품인데요. 지방 성분은 소화나 분해가 쉽지 않고 장 운동을 빠르게 하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이나 짜장면, 햄버거, 피자와 같은 음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글루텐 식품도 장 트러블을 유발하기 쉬운데요. 글루텐 식품은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이 든 식품으로 밀가루가 들어간 라면이나 빵과 같은 음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글루텐은 소화효소가 잘 분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장에 남아 발효되고 가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글루텐이 들어간 음식을 끊거나 빵 대신 쌀빵을 먹는다거나 일반 과자 대신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는 과자 등을 먹는 식으로 대체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 역시 장 트러블의 주범 중 하나인데요. 이는 국내 성인 중 유제품 속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화효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유를 먹을 경우 장에 잘 남아 발효되며 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앞서 알아본 식품들의 경우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도 가스를 만들고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환자가 이런 음식을 먹는 경우 과민 반응으로 인해 변비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민성 장 증후군 등의 장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앞서 알아본 음식들의 섭취량을 순차적으로 조절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증상이 유발된다고 하여 이런 음식들을 모두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양소 부족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좋은 음식들은 스케줄이나 컨디션을 봐가면서 적절히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장 트러블을 잘 일으키지 않는 포드맵이 적은 식품들로 균형을 맞춰서 식단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포드맵이 적은 식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곡류로는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 감자, 쌀국수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같은 유제품이라도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의 경우 포드맵이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과일의 경우 포도나 바나나, 토마토, 딸기 등이 저포드맵 식품이고 채소는 호박이나 가지, 시금치, 당근 등이 장 트러블을 잘 일으키지 않는 포드맵이 적은 식품입니다. 오늘은 장 트러블을 일으키는 고포드맵 음식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저포드맵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한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